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소개서 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쭉 잠깐 보실까요? 그림을 보면 저 멀리 아주 밝은 태양이 쫙 떠오르고 있고 거기로 선명한 길이 쭉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앞으로 오는 미래가 밝고 선명한 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그림을 선택해 봤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 쓰는 방법을 안다. 그리고 직무 탐색의 방법. 이 직무 역량을 쓰기 위해서는 그 직무가 뭔지 한번 탐색을 깊이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 한번 살펴보고 쓰는 방법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더 보고 가면 한 남자가 지금 바다에서 배 위에서 서 있는데 다리를 딱 올리고 있어요. 자칫 보면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데 묘하게도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균형을 잡고 있는, 그래서 물에 절대 빠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의 직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탐색을 해 본다면 이렇게 균형 잡히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탐색의 방법은 이렇게 이제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렸던 당신의 파라슈트는 어떤 색깔입니까? 라는 책에서 보면 탐색하는 방법이 몇 가지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한번 적어 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알아왔던 거하고 뭐 새로운 게 있나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봤는데 마땅하게 없고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결국 근데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첫 번째, 주변 모두에게 문의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나에게 소개해 줘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교수님, 그리고 또 친구 아버지, 친구 어머니, 뭐 이렇게 문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진지하게 많이 물어보시면 그 관련 일을 또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건너 건너 이렇게 소개로 알게 될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운은 사람에게서 온다. 그래서 운이 좋을 때는 좋은 사람 만나고 운이 나쁠 때는 나쁜 사람 만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운이 온 거죠. 자, 좋은 사람은 나에게 좋은 길을 가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의 순수한 능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물어보고 탐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인터넷 서핑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회사나 또는 뭐 병원 이런 곳이 있다면 반대쪽 경쟁사 같은 데도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려고 하는 회사가 A사인데 그 A사하고 경쟁사가 B사가 있어요. 근데 그 B사에는 이런 제품이 있고 A사에는 이런 제품이 없어. B사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 A사에는 이런 게 없다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회사마다 연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인쇄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것.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현재 내가 가려고 하는 그 회사 또는 그 기관 또는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무자를 직접 만나서 면접 보고 직접 정보 수집을 물어보는 거예요. 만나서 언제 직접. 그러거나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곳에 인턴으로 근무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몸으로 체험해 보면 내가 상상했던, 내가 또 기대했던 그런 업무와 전혀 다를 수도 있고, 또는 그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목표를 위해서 직무를 탐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 동기와 직무 역량 쓰기를 직접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C사에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해서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데 질문이 이렇게 C사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하고 후속 질문이 이렇게 1, 2, 3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떤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로 작년에 이제 이 회사에 들어가게 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이렇게 제공하면서 함께 읽어보고 수정사항 함께 수정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제목이 같이 연달아 붙어 있었거든요. 왜 C사여야만 하느냐? 너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다른 회사가 아니고 꼭 우리 회사이어야만 하는 이유. 그거를 꼭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입사 후에 성장 목표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입사 후에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 해서 천자 이내로 써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써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끄악 엄청 많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문제가 뭐냐면 1, 2, 3이 있잖아요. 그러면 1, 2, 3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1, 2, 3문단으로 쓰면 좋고요. 3문단은 최소한 3문단은 넘어야 돼요. 문제가 3개면 4문단이나 5문단은 괜찮은데 3개인데 2문단 이렇게 하면 천자를 2문단으로 썼다는 것은 일단 사고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문제를 잘 보시고 이게 시험 문제처럼 빠짐이 없이 그리고 물어보는 것을 답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지금 학생은 이렇게 3문단으로 이거를 써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어,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대강 첨삭을 해주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직접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면 첨삭을 해서 한 대여섯 번 오고 간 후에 이제 내 가지고 합격해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왜 오라고 했냐면, 자, 첫 번째가 C사이어야만 하는 이유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는 면접관 또는 이 시험 담당관, 그리고 취업 담당자는 이거를 볼 때, 1번의 답을 찾아요. 그런데 1번의 답을 1, 2, 3문단을 다 읽어도 1번의 답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어렴풋이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C사는 사회공헌 활동 및 착한 상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사회에 다시 공헌하며 굉장히 길죠. 상생의 선순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C사여야 되냐고 이거를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또 안 나와 있어요. 이 바탕에는 하고 또 바탕에는 하면 또 다른 얘기하고 C사는 단기적 수익성을 위해 유명 상품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뭐 이런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얘기는 다 썼어요. 하지만 내가 이 회사에 왜 이어야 하냐 이거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는 좀 답답함을 느끼고 이제 같이 일할 때 나하고 과연 잘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쓸 때는 전체적으로 2가식으로 쓰는 게 좋거든요. 한 개 한 개 살펴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장에 C사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제가 C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땡땡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심 문장을 하나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C사는 사회공헌 활동 및 하고 그 C사에 대해서 상수라는 문장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지, 상술, 부연의 단계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문단은 주지, 상술, 부연 아니면 주지, 상술, 상술, 부연, 부연 이렇게 쓰시면 그게 굉장히 촘촘하면서 읽기에 가독성이 높은 그런 글이 됩니다. 그래서 C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회사의 가치관이 저하고 잘 맞기 때문입니다. C사는 사회공헌 활동하고 있고 수익을 창출하고 사회에 다시 공헌하고 상생하고 있는 선순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탕에는 투명거래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C사는 단기적 수익성을 위해 유명 상품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신상품과 협력사를 결정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요 갈무리해주는 문장이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저는 이렇게 상생의 기업 이념을 추구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을 비교해 봤을 때 오른쪽이 훨씬 더 C사이어야만 하는 게 선명하게 드러나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원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위에 저도 연구실 조교로서 경제성, 안정성, 품질과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소모품을 선정하고 구입 및 관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구입하던, 근데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이것입니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써주면 좋습니다. 연구실 조교를 할 때 C사의 공공제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장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연구실 조교를 언제 했는지 이게 제가 임의로 써놨는데 지난 1년 동안 또는 뭐 지난 6개월 동안 아니면 지난 3개월 동안 연구실 조교로서 경제성, 안전성, 품질과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소모품을 선정하고 구입 관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나머지는 똑같이 이렇게 써도 단지 이 첫 번째 중심 문장을 이렇게 넣어준 것만으로도 글이 되게 안정적이고 온전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입사 후 성장 목표 반드시 포함 구체적으로 써라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 여러분들이 낸 그 지난 시간 과제를 제가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부실하게 쓴 부분 그것이 뭐냐면 구체적이라는 이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구체적이라는 말을 잘 몰라요. 오늘 이걸 보면서 한번 구체적인 게 뭔지 한번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는 제가 한 문장을 없애버렸어요. 한번 위아래 이렇게 비교해서 보실래요? 뭐가 없어졌나? 이제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제가 그대로 뒀거든요. 왜냐하면 잘 썼어요. 목표, 만족도 컴플레인 0% 됐죠. 그래서 목표는 컴플레인 0%이다. 네, 소비자 만족도 100%, 컴플레인 0%. 얼마나 정확하잖아요. 그죠? 0%.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설치하고 그 다음이 이제 좀 수상한 문장이 하나 들어있어요. 뭐냐면 협력사 상품에 대한 편견 없이 상품의 품질만을 평가하여 C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에 적합한 사원이 되겠습니다. 자, 투명한 거래에 적합한 사원이 되겠다. 근데 이 친구의 그 업무는 뭐냐면 품질 관리거든요. 근데 또 투명한 거래에 적합한 사원. 그래서 이게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갖고 업무가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각 담당 부서가 있고 업무를 여러 가지 겸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원할 때는 한 곳으로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한 곳으로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이 사람이 어디로 갈지가 정해지고 그 회사에서 이제 그 모집 공고를 낼 때에는 정확하게 그 공고 낸 거에 맞춰서 키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 두 번째 문장은 버렸어요. 그냥 이제 0% 만드는 것입니다 했으면요. 어떻게 할 것인지가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좋죠. 이를 위하여 상품 모니터링 예, 위에 있는 내용 그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했는데 가로치고 제가 최선을 다하여 이런 거 하면 좀 정성과 진심이 들어있어 보여서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 보았습니다. 한 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아까는 C사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요번에 A로 해봤어요. A사이어야만 하는 이유 뭐 이렇게 똑같이 썼는데 여기는 이제 저는 식품과 미생물 융복합하여 미래 먹거리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A사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조금 막연하게 시작하면 읽는 순간 좀 답답해지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단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최소한 몇 문단? 세 문단 이상 이렇게 나누어주면 좋다. 그래서 뒤에 보겠습니다. 자, 뒤에는 아까 그거를 제가 첫 번째 문단을 이렇게 잘랐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면 좋습니다. 제가 A사에 지원한 동기는 식품과 바이오 산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거 바로 그냥 이어서 쭉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세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A사는 최근
마이크로바이옴과 바이오, 식품 미래 기술을 주제로 R&D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식품과 바이오 융복합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상술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위에 거를 상술 이렇게 왔으면 통계 자료로 부연해 주면 돼요. 또는 뉴스나 뭐 이런 거를 인용해서 넣어주면 되게 전문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우리 회사에 굉장히 관심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자료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 한 문장 들어가는 그 차이가 이 자기소개서를 일단 이렇게 면접을 볼 수 있는 면접용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느냐의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A사는 지향하는 방향이 같습니다. 식품미생물학 연구실에서 가장 먼저 접한 연구가 가장 한국적인 식품인 김치에서 우수 발효 균주를 탐색 선발하여 유제품에 접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연구를 바탕으로 이렇게 마무리 문장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기업 현장에 적용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문장이 들어가면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되겠습니다. 지원 직무에 관한 거는 이제 중심 문장이 빠져 있어요. 역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쓴 글에서 중심 문장 빠졌나 안 빠졌나 항상 늘 체크하면서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땡땡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하고 그냥 바로 쓰셔도 좋아요. 불리한 균주를 배양하면서 이런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위에 없잖아요. 그러면 왜 하게 됐을까? 이렇게 찾게 되거든요. 자, 세 번째, 이제 입사 후에 성장 목표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밑줄을 이렇게 지금 그어 놨는데, 우선 하고, 이제 문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우선 C사의 식품 R&D 부서에서 식품과 미생물을 융봉합하여 HMR 제품의 매출을 더욱 증가시키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중심 문장이 너무 길면 이제 좀 힘들거든요. 제가 읽으면서도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짧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우선 A사의 식품 R&D 부서에서 건강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기존 뭐 이렇게 좀 뒤에 거를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심 문장을 짧게 써줘라. 그리고 가로를 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최종 목표는 차별화된 미생물 발효 기술과 식품을 통해 미래의 식량을 해결하고 막 이렇게 썼는데, 이 부분은 왜 가로 쳤냐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를 쓰는 것보다는 좀 더 그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자세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단어, 최종 목표라는 단어가 제가 마음에 좀 걸려서 이 최종이라는 말, 이렇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최종이라는 말 대신에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는 바로 뭐 베트남, 중국에 대한 내용이 오히려 뒤에 들어가는 게 더 이 전체적인 문단에서는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그 지원 동기와 업무 역량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예시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선배, 취업자의 그 합격자의 글이니까 이제 같이 읽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또는 지원한 직무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 그 일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그 다음에 궁금하신 점 질문해 주시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오늘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입사하여 어떤 분야로 전문가로 발전하고 싶은지, 일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동기 이렇게 쓰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강의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
중심 문장을 먼저 쓴다. 그리고 중심 문장은 조금 짧게 쓰고 포괄적으로 쓰고, 그리고 바로 뒤에 상술, 상술, 부연, 부연 이렇게 가든지, 주지, 상술, 부연, 다시 부연 이렇게 해서 문단을 좀 안정적이게 마감해 주면 가독성도 높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잘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기 자신을 잘 알려면 거울을 봐야 되겠죠. 어, 거울은 정확한 풍경을 보여주는 대신 대가로 그것을 반대로 보여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죠? 반대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만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의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원하는 직무를 잘 탐색하여 여러분들이 뻥 뚫린 환하고 밝은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